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올해 한국교회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독문화계의 도서와 음반 분야 한 해 동향을 점검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카페모아를 소개합니다. 증도의 에스더라 불렸던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다룬 뮤지컬 문중경이 4번째 시즌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목회자 성범죄와 대형교회 불법 세습,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올해도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교계 이슈는 일반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교계 안팎의 지탄을 받은 올 한 해 교회의 모습들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명 목회자의 성범죄는 이제 매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차세대의 청소년 지도자로 각광받던 문대식 목사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한국교회의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소속 교단이던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 면직당해 일반인 신분이 된 문대식 씨는 지난 8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행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의 세습 방지법을 무시한 채 진행된 명성교회 부자간 세습은 여러 의혹을 남기며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판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던 김하나 목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기독교계인 이 밖에도 수년째 이어지던 연합기관의 통합이 불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제4의 연합기관 출범을 몰고 왔습니다. 또 기독교대학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지난주 기독영화계와 공연계 한 해 결산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독도서와 음반 분야의 2017년 한 해 동향을 점검해봤습니다. 도서와 음반 분야는 최근 몇 년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개혁을 키워드로 출간된 책은 120여 종입니다. 일반 학회나 교단에서 발간한 학술 서적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등 개혁자들의 재조명이 시도되는 등 종교개혁 500주년을 염두에 둔 기획도서들이 줄지어 출판됐지만 정작 붐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도서 정가제의 영향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도서기획, 저자 마케팅 등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하지만 독서 문화 자체가 위기인 탓에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출판사는 재고와 판매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음반계는 매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음악 시장이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변환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정규 앨범보단 상업적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한 연주 음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이 발매되면서 음원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스코프 콘텐츠 사업팀 송재호 차장은 오랜 최인혁과 조은 씨앗 등 베테랑 음악가들과 신인 아티스트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국내 크리스천 음악 시장은 불황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카페인데요. 아름다운 일자리가 있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2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황은별 씨는 서울 마포구 한 카페의 바리스타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를 통해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바리스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손님들이 직접 이 커피 누가 내려준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편이에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는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을 위한 커피 전문점 사업을 시작했고
이달 초 문을 연 마포 중앙도서관점을 비롯해 서울 지역 6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주에는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교육과정과 필요한 기자재를 마련해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30여 명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배출됐고, 이 중 45명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에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8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성공적인 직업 재활의 모델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지회는 카페에서 얻은 수익을 새로운 지점을 여는 데 사용하며 예비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몽골 울란바토르에 첫 해외 사업장을 열어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이렇게 바리스타나 다른 직업들로 인해서 저희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 웃음으로 더욱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카페 모아는 직업적으로 소외됐던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증도의 애쓰더라 불렸던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그린 뮤지컬 문준경이 4번째 시즌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극단 솔라이트 미션은 이번 시즌에서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을 따로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작품은 구한 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맞고 자살 시도까지 한 비련의 여인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에선 시댁에서 쫓겨난 문 전도사가 이성복 목사를 만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후 교회를 개척하며 전도에 힘썼던 문 전도사의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신사참배 거부와 위안부 징집 반대 운동으로 교회를 빼앗기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자들을 대신해 순교한 문 전도사의 숭고한 삶이 감동을 전합니다. 뮤지컬을 연출한 극단 솔라이트 미션 심윤정 대표는 문준경 전도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죽기까지 노력했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며, 이번 시즌에선 감동적인 전개, 가슴을 울리는 음악과 함께 곳곳에 가미된 재미 요소들을 발견하며 작품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문준경은 31일까지 대학로 스타시티에서 공연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방송사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한국과 북한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 앞서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것에 대해 이미 미국 측에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건데요. 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일부에서 소요 재원 조달에 우려를 보이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에선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초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절대 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 대출받는 규모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거래량도 줄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보건당국이 결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 다니는 A씨가 결핵 환자로 확진됐다는 신고를 받고 학원 내 접촉자와 주변의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다른 학원에 다니는 B씨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20, 30대 학원생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장기간 집단 생활을 하는 노량진에서 결핵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오는 22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남북평화의 종 착공 감사 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남북평화의 종은 아놀드 슈왈츠만경이 디자인한 것으로 용산 전쟁기념관, DMZ 공동경비구역에 이어 애기봉의 세 번째로 건립됐습니다. 이번 행사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김진표 의원 등 정교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대북지원단체 샘복지재단이 내년 1월까지 2017 북녘동포 겨울나기 캠페인 북한 꼬마 사랑을 입다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성탄 선물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내복과 양말, 장갑이 담긴 겨울나기 키트와 특별 영양 치료식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타미와 가희, 한채아, 이호원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오는 23일 분당 브릿지 카페에서 자선 바자회를 엽니다. 이번 바자회엔 연예인들의 소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후원업체의 물품이 판매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월드쉐어를 통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우에게 기부됩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원동 교회에서 예배자를 만드는 워십밴드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2박 3일간 훈련을 통해 찬양 밴드팀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당 5명 이상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